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네 번째 강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세 번에 걸쳐서는 한국 민주주의가 1948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출범하면서 얼마나 위대하게 출발을 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성숙된 발전을 이뤘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이 공산 전체주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로 이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고, 그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한 것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투쟁이었다, 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한국 민주주의가 그렇다면 어떤 기원을 거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냐, 어떤 전사가 있었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민주주의의 태동이, 맹아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오는 과정에서는 몇 개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봉건제가 철폐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식민 지배 질서가 종식되었다라는 두 개의 커다란 산을 넘어야 됐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 오랜 기간,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봉건왕조 체제를 지속시켰습니다. 신분제 질서, 개방을 하지 않는 폐쇄적 질서, 왕조적 질서, 근대 문명과 보편 가치, 서구 문명을 함께하는 인류의 문명사를 활용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근대화가 지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속방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스스로 국방권과 외교권을 갖지 못하고 중국의 외교와 국방을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근대를 지향하지 못하고 폐쇄 속에서 중국의 속방 관계 속에서 봉건 왕조 질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커다란 흐름, 문명의 파도는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한반도에도 새로운 문명 질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897년의 대한제국입니다. 물론 왕은 동일하게 조선에서도 고종이고 대한제국에서도 고종입니다만, 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근대적 군주체제를 지향한 것입니다. 왕조 질서는 동일한 것입니다만 국가체제는 근대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적어도 20여 년간 근대의 물결, 개방의 물결, 또 산업의 물결이 한반도에도 밀어닥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국가체제적으로도 근대적 군주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약입니다. 조선을 넘어서서 대한제국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대한이라는 국호의 이름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넘어선 것은 1919년 3.1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사회입니다. 1919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민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왕조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건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적 민주공화제 질서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대한제국에서는 국호가 대한이었습니다만, 왕조 봉건 질서입니다만, 대한민국을 지향했다는 것은 더 이상 왕조 체제, 봉건 체제를 폐지하고 근대 민주공화 질서를 지향하겠다라는 선언이 비로소 1919년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나옵니다. 그것이 비로소 실체적으로 주권을 갖고 독립된 국가로 실제 민주공화제로 출범하는 것이 그 이후에 다시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비로소 근대국가, 민주공화제 질서, 헌정 질서가 시작이 됩니다.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고 국가의 모든 행위는 국민의 대표,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서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혁명사적인 출범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정치 발전이란 뭐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민주주의냐? 그것은 왜 해야 되느냐?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회 공동체의 방향,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질서, 어떤 제도,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나라, 실패한 나라, 독재체제 혹은 문명사적 길을 가지 못하는 나라 등 여러 가지 230개 국가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어떤 질서, 어떤 제도, 어떤 방향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정치고, 그것이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정부와 시장 혹은 정부와 사회의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정부가 운용되는 돈의 양을 가지고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혹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총 가치, 생산량은 작년에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총 가치의 양은 1425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시죠. 이 우리가 5천만 국민이 총 만들어낸 1425조 원 중에서 국민이 자기 스스로 쓰지 않고 이것을 정부한테 세금으로 위임해서 정부가 대신 쓰도록 하는 양이 378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1425조 중에서 378조는 정부가 쓰도록 하고 나머지 약 1,050억 정도, 1,100억에 가까운 것은 스스로 자기가 사용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장과 사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공적 영역, 정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개인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무희의 A라는 사람이 360만 원을 월 360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360만 원을 버는 그 A가 만들어낸 총 가치는 250만 원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옷을 사 입는다든지, 주거비를 낸다든지, 핸드폰을 산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이것이 바로 250만 원은 시장에서, 사회에서 사적 영역으로 쓰이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약 100만 원 정도는 공적 영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중에 55만 원은 정부가 사용하고 45만 원은 정부 외의 공적 영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보험이나 연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 연금, 또 정부가 활동하는 세금, 그것을 다 합쳐서 공적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으로 가는 것이 약
총 가치의 소득의 27%고 나머지 73%를 개인이 가처분 소득이다 혹은 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는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자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공적 영역으로 내가 벌어들인 가치를 위임해서 공적 영역에서 사용하게 할 때는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부를 구성하고 내가 정부를 운영할 대표자를 선임해서 그 대표자에 의해서 27%가 혹은 내가 낸 100만 원이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적으로는 자유를 유지하고 공적으로는 내가 위임한, 내가 낸 세금을 나의 대표자들이 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영역이 확장될 때, 그것이 성숙화될 때, 그것이 투명화되고 효율화될 때 이것을 우리가 정치 발전이다 혹은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전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임의대로 개인의 재산이나 개인이 만든 가치를 가져갔고 그것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귀족이, 왕이, 국가가 임의대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고 근대 국가에서 비로소 이런 스스로 세금을 내고 내가 낸 세금은 내 대표자에 의해서 나의 뜻에 따라서 통치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국가 관계로 보면은 대한제국과 1899년 대한제국 국제에서 그런 내용을 약간 엿볼 수 있습니다. 근대 국가로 가는 것이 대한제국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대한제국에서 보면은 비로소 왕과 왕실과 정부 재정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민 개념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홍범 14조에서 보입니다. 왕의 통치라는 것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제정해서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라고 비로소 인민을 위한 국가 개념이 처음으로 엿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처음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세금도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걷어야 되고 남행해서는 안 된다. 그 외에 군국기무처다, 중추원이다, 재판소가 만들어져서 정부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 있고 중추원을 통해서 왕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비로소 생깁니다. 이것이 나중에 국회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한제국의 국제는 대한제국의 정치는 전제정치다. 그리고 대한국 대황제 고종이제는 무한군권을 향유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근대 군주제이지만 비로소 근대 국가로 가면서 법에 의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세금은 법에 따라서 걷어야 되고 마음대로 거둘 수 없다라는 개념이 처음 시작이 되고 이것이 점점점 발전해서 근대로 국가로 가고 또 대한민국의 수립을 통해서 이 개념이 비약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서양에서는 300~400년 전부터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